논란 끝에 출항한 홍명보 감독의 1기 대표팀 라인업 9월 최종 예선에 임하게 될 1기 라인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1기라니까 좀 어색하네요. 홍명보호 2-1기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10년 만에 발표라고 할 수 있겠죠.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좀 10년 만에 업무를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일단 뭐 홍명보 감독 부임에 대한 뭐 지지와 반대 이런 거는 좀 논외로 하고 일단 그 소집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선수들 모이게 될 예정이고 일단 명단이 나왔으니까 요 명단으로 이번 두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요거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미래지향적이라는 자평을 했다고요? 네, 안정감을 지키는 상황에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선발을 했다라고 홍명보 감독 스스로가 기자회견에서 총평을 좀 했죠. 뭐 선수 선발을 보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2006년생 양민혁, 2004년생 최우진, 2002년생 이한범이 모두 최초 발탁이고 또 우리가 지난 아시안컵에서 드러났듯이 좌우 풀백의 좀 고령화가 조금 걱정이었는데 그 부분도 1996년생 황문기 선수의 최초 발탁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또 활력 있는 풀백을 갖추게 됐으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딱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사실상. 네. 뭐 양민혁 선수가 뽑히긴 했지만 뭐 그런 정도의 젊은 선수들 발탁은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아무튼 미래지향적이라는 그 워딩은 좀 과면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 나름 지금 K리그에서 핫한 선수들을 잘 좀 품은 것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이제 대표팀에서 약간 필요한 포지션이니까. 저는 저 부분은 이제 다음 10월, 11월까지 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저 최초 선발된 선수들이 계속 꾸준히 A 대표팀에 오면서 저 선수들이 이제 주력 선수들로 자리를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미래지향적인 선택인지 아닌지는 좀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표팀의 자평은 그렇지만 많은 팬들은 이제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의리지향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울산 현대하고 홍명보 감독을 좀 묶어서 울산 현대를 거쳤거나 울산 현대에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이 지금 그 의리축구라는 워딩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거는 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과한 면이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그동안 K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내왔던 팀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김영권 선수라든지 뭐 정승현 선수 또 정우영, 박용우 이런 선수들의 발탁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뭐 이해는 갑니다. 예전에 신태용 감독 때였나? 신태용 감독 때는 이런 울산 현대와 연결된 선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팀에 연결된 선수 거쳐갔거나 이전 선수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전북 현대 한 팀에서 8명을 뽑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가장 뭐 우승에 가깝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몰려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팀에서는 많은 국가대표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죠. 이번 올림픽 때 보면 바르셀로나 뭐 거친 선수들, 소속 선수들 많이 나왔거든요. 뭐 그런 경향성이라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그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좀 업보죠. 과거부터 이어져 온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경기력이나 아니면 그 앞으로의 선발을 통해서 본인이 그걸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 일단 저희가 풀백 쪽에서 과감한 발탁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뭐 사실 그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3인 체제가 거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3년 이상 왔지만은 김승규 선수가 지난 아시안컵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지금 한 반년 이상 이탈해 있는 상황이죠. 그 자리에 뭐 이창근 선수도 오고 황인재 선수도 왔는데 이번에 선택은 김준홍 선수였습니다. 김준홍 선수가 공교롭게 또 대표팀 발탁 직전에 치른 그 인천과 전북의 경기에서도 엄청난 선방쇼를 보여줬고 크리스만 감독 때도 그 골키퍼 코치가 김준홍 선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소집도 한번 했었었죠. 그렇죠. 이번에 조현우, 송범근 선수는 아마 뽑히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 했었는데 이제 3번 골키퍼로 김준홍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 레전드인 김희섭 골키퍼 아들이죠. 네. 뭐 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선수들이 여러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렇게 선발이 됐고요. 사실 김승규 선수가 지금 소속팀 프리시즌 소화했고 또 경기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뽑으려면 뽑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김승규 선수를 아직은 선택할 만한 그런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다라고 뭐 다른 포지션에 나오겠지만은 그런 판단을 똑같은 기준에서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센터백으로 가볼게요. 김민재, 김영권, 권경원, 정승현, 이한범 선수가 추가되면서 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네, 특징적인 거는 오른발잡이 3명에 왼발잡이 2명인데 이한범 선수는 뭐 오른발잡이지만 이 선수는 왼발도 뭐 나름 잘 쓰는 네. 양발잡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결국 홍명보 감독도 과거에 벤투 감독 때처럼 오른발잡이 1명, 왼발잡이 1명씩의 센터백 구성을 할 것이라는 어떤 예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김영건 선수 선발을 놓고 좀 평가들이 많이 엇갈리는 거는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폼이 어떤가요? 김영건 선수가 부상이 좀 길었죠. 그래가지고 5월부터는 경기에 좀 나서지 못하다가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한 3경기 정도 뛰었는데, 괜찮습니다. 네. 예, 그 울산이 좋은 센터백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김영건이 나와야 뭔가 뒤쪽에서 공이 돈다라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고, 저는 이제 김영건 선수의 선발은 저 나름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첫 소집이잖아요. 네. 첫 소집이고 척추 라인에 대한 안정감은 모든 감독들이 중시하는 부분이에요. 과거에 뭐 최강희 감독도 대표팀 감독 맡고 제일 처음에는 김상식 불렀고 또 신태용 감독도 그때 이제 위기 상황에서 대표팀 감독 맡았을 때 이동국을 불렀듯이 뭔가 이 선수의 어떤 오랜 클래스나 경험, 경력 이런 것들을 감독이 놓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최근 돌아와서 부상에서 돌아온 뒤에 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네. 뭐 김영건 선수를 안 뽑을 수도 있지만 네. 뽑았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은 뭐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김영권 은퇴 경기 시켜주려고 뽑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거 그겁니다. 최종 예선 2경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친선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린 선수들, 뭐 미래지향적인 또 본선에 뛸 선수들 다 중요한 얘기고 맞는 말이지만 당장 이 한 경기 한 경기를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정예 멤버를 구축을 하는 차원에서 일단 네. 즉시 전력감 위주로. 정승현 네. 선수도 그렇죠. 정승현 선수도 크리스만 감독은 굉장히 신뢰했었잖아요. 그리고 저 선수가 5명 정도의 센터백을 뽑는데 그 5명 안에 못 들 정도의 기량인가? 저는 뭐 결국은 정승현 아니면 조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거기서 홍명보 감독은 정승현을 선택한 거죠. 네. 네. 김기동 감독한테 그 등쳐 맞은 우리 권한규 선수요? 권한규 선수는 요즘 소속팀에서 야잔과 그 네네네. 김주성 조합에 좀 야자는 김주성 선수도 그러니까 김주성 선수도 많이들 언급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 추측입니다. 이한범 자리를 놓고 이한범이냐 김주성이냐 요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표팀 안에 있다고 봐요. 김진규 코치. 예, 김진규 코치가 거기에 대한 두 선수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구성원이라 생각하는데 푸진바오 거기에서 나온 또 평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풀백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풀백 설령우 이명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그러니까 보통 23명을 뽑았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거치고 하면서 언젠가 대표팀 선발 규모가 커졌고 네. 이번에도 26명. 그러니까 골키퍼는 3명 그대로고 수비, 미드필더, 공격 이렇게 한 명씩 더 뽑는 셈인데 공격을 한 명으로 안 뽑고 수비 쪽에 네. 풀백에 한 명, 센터백 한 명씩 뽑았어요. 자, 설령우, 이명재, 최우진, 김문환, 황문기. 뭐 설령우, 김문환 선수는 대표팀에 오래 이제 왔던 선수들이고 이명재 네. 선수도 뭐 발탁이 좀 됐었고 최우진, 황문기 선수는 K리그 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지만 네. 대표팀에는 좀 낯선 얼굴입니다. 황문기 선수는 뭐 워낙 7월, 8월에 폼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워낙 서호정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인이 배겼어요. 근데 최우진은 진짜 저건 좀 깜짝 선발이에요. 최우진은 서호정이 저한테 작년에 엄청 많이 얘기했고 저도 작년에 그 중계할 때 보면 정말 잘하더라고요. 챔피언스 리그 때 요코하마 상대로. 그렇죠. 네.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의 어떻게 보면 유산인 거죠. 조성환 네. 감독이 뿌리고 아시아 소변을 시켜가지고 네. 윙백에서 이제 근데 지금 풀백으로 얼만큼 활용을 할지 뭐 홍명 감독이 포백을 쓴다 전제하에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인 요 2명 오랫동안 서호정이 밀어왔던 2명의 발탁입니다. 최우진 선수는 제가 이제 어제 발탁 이후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원래는 이제 김문환 선수를 보러 네. 대전과 인천 경기를 홍명보 감독이 보러 갔는데 이제 김문환도 눈에 띄었지만은 최우진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뭐 홍명보 감독도 작년부터 인천하고 경기를 했으니까 최우진에 대한 존재감은 알고 있었을 거고 그래가지고 이 선수의 이 친구 기술 굉장히 좋다. 한 번 더 보자라고 해서 지난 주말에 인천과 전북 경기 홍명보한테 나타났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최우진 선수가 최종적으로 낙점을 받으면서 됐고 일단 왼쪽에는 이명재 선수가 이제
지난 6월, 3월에 이어가지고 또 선발이 됐기 때문에 확실한 뭐 카드가 있고 또 최우진이라는 뭐 홍명보 감독이 자평한 대로 미래지향적인 선수를 뽑았는데 여기에 카드를 하나 줄 수 있는 게 서령우 시프트. 서령우는 오른쪽, 왼쪽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치베츠다에서는 왼쪽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서령우 선수를 왼쪽에 세우느냐, 오른쪽에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파트너를 어떤 선수로든 굉장히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긴 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최우진 선수 보면은 그 신규진 씨 요즘에 그 탁재훈 씨 유튜브 나오는 그분 약간 닮지 않아요? 어제 선발되고 나서 네. 커뮤니티에 보니까 최우진 선수가 그 동계훈련 때였던 것 같은데 네. 숙소에서 춤춘 게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선수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쑥스럽고 많이 부끄럼 타는 선수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좀 이상한 춤을 잘 추더라고요. 아마 대표팀 신고식 때 춰야 되지 않을까.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못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기가 막히게 춥니다. 자, 그리고 황재원 선수 빠진 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최준 선수 빠진 거 아쉬워하시는 분 있고. 일단 황문구 선수는 K리그 올 시즌 가장 우량주 아니겠습니까? 또 강원의 뭐 선두권 경쟁에도 굉장히 양민혁과 더불어 양민혁 이상과 더불어서 황문기가 진짜 떡상했죠. 네. 요즘 표현으로. 기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첫 경기부터 첫 발딱 선수들 선발로 낼. 저는 김문환 대 황문기는 그냥 5대5라고 봅니다. 예. 황문기 선수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토트넘과의 팀 K리그 경기 때 이 박태하, 김은중 감독이 이 선수를 써보고 입소문을 굉장히 많이 냈더라고요. 예. 수비력 좋다. 이 친구 수비력을 간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저는 5대5 상황이라고 봅니다. 강상우 선수도 네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자, 근데 풀백은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아시안컵 때 보면은 우리 풀백들이 뭐 그 김태환, 이기재, 김진수 30대 중반으로 간 선수들이 쭉 포진된 위치가 풀백이었어요. 근데 뭐 3월, 6월에도 그랬지만 점점 조금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풀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아시안컵 때 가졌던 고민이 조금은 이제 풀릴 수 있는 기미가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3선 미드필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쪽에 황인범, 정우영, 박용우, 또 정호연 선수 이렇게. 네. 딱 투브런치 할 때 이상적으로 짤 수 있는 조합 둘을 뽑았죠. 네. 네. 홀딩 미드필더 2명, 정우영, 박용우, 그리고 뭐 종적으로 움직여주면서 공간 만들어주고 연결해줄 수 있는 황인범, 정호연 이런 구성이라서 어제 홍명보 감독 기자회견에서 4-2-3-1 혹은 4-3-3이라고 이제 주 포메이션을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을 볼 때 뭐 원홀딩이 되든 투브런치가 되든 조합을 짜기 용이한 선수들 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영, 박우영가 또 들어왔다 이런 좀 하소연을 하시는 팬들이 계신데 근데 사실 그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후계자가 없다는 거죠. 정우영을 1년 가까이 안 뽑아서 왜 정우영 안 뽑느냐는 얘기가 불과 6월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왜 저 포지션에 세대 교체를 하지 않느냐라는 저 선수를 뽑아서 세대 교체를 안 하느냐라는 얘기는 너무 충돌하는 주장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월드컵 예선이 바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9, 10, 11월 내년에 3월, 뭐 6월 이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세대 교체라는 부분도 가져가야 되지만은 인위적인 마치 뭐 89년생, 90년생, 92년생 이런 선수들을 다 배제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여기는 뭐 대한민국 정말 산실입니다. 스타의 산실. 2선 라인. 자,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이강인, 이동경, 엄지성, 양민혁. 이렇게 포함이 됐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이승우 선수는 이번에도 아쉽게 뽑히지 않았고 배준호 선수가 제외가 됐습니다. 뭐 손황, 이이 요 조합은 거의 뭐 아마 북중미 월드컵 때까지는 이 4명은 2선에서는 고정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일단 선발만이 아니라 주전으로도 거의 고정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막강한 조합입니다. 거기에 지금 뭐 김천 상무에서도 여전히 물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동경, 양민혁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배준호 대신 엄지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이 어제 설명을 했죠. 확실히 엄지성 선수가 지금 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밀렸다고. 스완지 시티에서 지금 3경기인가 4경기인가를 치렀는데 뭐 이미 스완지 시티 팬들이 새로운 에이스라고 평가할 정도로 지금 팀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저는 특히 이번 그 팔레스타인 오만전 2경기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전략 중에 하나가 중거리슛 능력으로 박스 바깥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깰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라는 판단에 이동경과 엄지성이 좀 추가가 된 게 아닌가. 저 두 선수의 어떤 슈팅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를 저희가 절대 뭐 무시하고 평가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2선 라인은요. 저는 세계적으로도 정말 손 꼽을 만큼 치열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뭐 아까 얘기했던 손황, 이희 이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취향차, 컨디션 차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저기서 만약에 저는 엄원상 선수를 뽑았다 이러면은 뭐 약간 그 홍명보 감독이 울산 선수들을 편애한다 이런 왜냐면 엄원상 선수가 최근에 울산 팬들도 뭐 인정하시겠지만 경기력이 한참 좋을 때보다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 엄원상 선수 딱 냉정하게 제외하고 물론 홍현석 선수하고 이제 작은 정우영 선수가 좀 그렇죠. 빠지긴 했는데 두 선수 모두 이제 이적이 걸려. 홍현석 선수는 잘 하다가 지금 트라본존 스포르와의 개인 협상 부분이 막히면서 2주 정도 지금 뭐 경기도 못 나서고 있고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 정우영 선수도 지금 독일 내에서 혹은 뭐 다른 리그로 이적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우영 선수가 아예 명단에 안 넣고 있단 말이에요, 팀에서. 그거는 좀 진짜 완전 이적을 예고한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정상빈 선수는 소속팀 미네소타에서 최근에 윙백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좀 미네소타 바꾸고 있어요. 이건 워낙 스피드가 있으니까 이 선수를 한번 윙백 쪽으로 지금 계속 소속팀 감독이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야, 근데 이선 라인은 진짜 화려하네요. 우리 만나는 팀들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고. 그러니까 손황, 이희 정도를 제외하면 약간 뭐 소속팀에 상당히 안 나오거나 뭐 골이 좀 없거나 뭐 이러면 바로 쟤들도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커 쪽 여기가 사실 관심이 많이 모였던 곳인데 뭐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주민규, 오세훈. 일단 조규성 선수가 무릎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속팀에서도 경기를 못 뛴다고 발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지를 찾아야 됐고 홍명보 감독은 오세훈, 이호재 두 선수를 고려를 했는데 이호재 선수마저도 이제 지난 주말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좀 한 2달가량 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오세훈 선수로 확정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스위스 리그 데뷔골로 온 이영준 선수 많이 응원하고 계시는데, 뭐 응원 계속 하시고요. 언젠가 뽑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안 뽑혔다고 왜 이영준을 안 뽑고 뭐 오세훈을 뽑냐? 이거는 오세훈 선수한테 실례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오세훈 선수도 물론 뭐 J리그가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J리그에서 굉장히 연계나 공중볼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주민규 선수에 대해서도 뭐, 그러니까 뽑힌 선수들에 대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뽑힌 선수를 응원하는 건 좋지만 뽑힌 선수들을 좀 과하게 좀 깎아내리는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뭐 의리축구 얘기 나오는데 뭐 홍명보 감독하고 오세훈 선수는 뭐 그렇게 따지면 굳이 뭐 의리가 있는 사이는 아니지 않나. 홍명보 감독이 의리축구라면 오세훈 선수를 안 뽑았겠죠. 오세훈 선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울산에 대한 어떤 편애가 있거나 내가 울산 선수 뽑아야겠다고 하면은 아마도 뭐 그런 선수를 뽑았겠죠.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엄원상이라든가 김기라든가 이런 선수를 뽑았다고 하면 저는 그 주장에는 어느 정도 저는 고개를 끄덕거리겠는데 그래요. 아무튼 뭐 지금 우리 대표팀 뭐 조합 나쁘지 않고 뭐 뽑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잘 그 선수들을 선발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홍명보 감독은 계속 앞으로 꽤 긴 시간 동안 모든 선발 과정이 있을 때마다 이런 팬들의 어떤 그 예리한 시선과 또 약간 좀 뭐랄까요, 어떻게든 좀 아쉬운 부분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안고 가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걸 모르고 이 감독직을 맡았던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어떤 대표팀을 둘러싼 또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분위기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가진 기량을 잘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